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는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한 13대 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나 경찰이 3개월 동안 바뀐 내용을 토대로 위반 차량 집중 단속한다는데 이걸 잘 모르면 과태료 범칙금을 억울하게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운전하시면서 이게 맞나? 하고 헷갈리신 적 있으시죠? 특히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13가지나 되는 규정이 바뀌는데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과 직결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억울한 범칙금도 피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실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켜져 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이럴 때 그냥 지나가셔도 될까요? 두 번째 상황이에요. 우회전을 막 끝냈는데 바로 앞에 또 다른 횡단보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에요.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 사람 한 명이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상황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예요. 주변을 둘러봐도 보행자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요. 완전히 텅 비어있는 상황이죠. 그냥 통과하셔도 될까요? 마지막 네 번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깜빡이를 어느 쪽으로 켜야 할까요? 왼쪽? 오른쪽?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하나씩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부터 살펴보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사람만 없으면 지나가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켜져 있다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반드시 멈춰야 해요. 이건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경찰이 이 부분을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운전자분들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나가셨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만약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100% 가해자가 됩니다.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권하는 건 보행자가 없어도 잠시 기다렸다가 신호가 바뀐 후에 우회전하는 겁니다. 몇 초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의 안전과 법적 보호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번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두 번째 상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보행자가 실제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운전자가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7월 12일부터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다면 운전자는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빨간불이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지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서 있으니까 멈춰야 해로 바뀌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이렇게 명시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핵심은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표현이 추가된 거예요. 실제로 건너고 있지 않아도 건너려는 의도가 보이면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상황,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규정을 알아볼게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말 특별합니다. 여기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심지어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해요.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 때문입니다. 성인과 달리 어린이들은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갑자기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키가 작아서 운전자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더욱 엄격한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무조건 멈춰서 확인하고 가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무도 없는데 왜 멈춰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상황, 회전교차로에서의 깜빡이 사용법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심지어 운전 경력이 오래된 분들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정답은 이겁니다. 해시태그 NAM.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시는데 이건 뒷차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아, 저 차가 곧 나가는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사고 위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입니다. 진입하려는 차량이 양보해야 해요. 이걸 지키지 않고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사고가 나면 진입 차량이 100% 가해자가 됩니다. 회전교차로는 모든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충돌 위험을 줄이도록 설계된 시설이에요. 하지만 운전자들이 규칙을 제대로 모르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상황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10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반을 4번만 하면 면허정지라는 얘기죠. 더 심각한 건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요. 경찰청에서는 7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에요. 그럼 왜 이번에 이렇게 규정을 강화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2.7명으로 OECD 평균인 1.3명의 2배가 넘어요. 특히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보행자 사고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의 사고가 가장 많아요. 정부는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미죠.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규정들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차량이 먼저 멈추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혀 있어요. 하지만 운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교통체증 악화예요. 그냥 서 있는 사람한테도 일일이 멈춰야 한다면 차가 언제 다 지나가겠느냐는 거죠. 특히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에서는 정체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걱정이 많아요.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운전자에게만 의무를 강화하면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은 왜 처벌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에요. 실제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도 매년 상당수 발생하지만 보행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거든요. 세 번째는 현실성 문제입니다. 일부 도로는 왕복 6차로나 8차로의 넓은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보행자가 거의 없는 구간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이에요. 이런 우려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속도를 다시 조정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시속 30km로 낮췄다가 50km로 다시 올리는 구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운전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횡단보도 접근 시에는 속도를 미리 줄이세요. 갑자기 멈춰야 할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특히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 바라요. 둘째, 보행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건너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건지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서 있기만 해도 멈춰야 하지만 상황 판단은 필요하죠.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더 조심하세요. 아이들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이 굴러나오거나 갑자기 뛰어나오는 상황에 항상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회전교차로에서는 깜빡이 사용을 정확히 하세요. 진입할 때 좌측, 나갈 때 우측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다른 차량과의 소통을 정확히 하시기 바라요. 이번 규정 강화는 단순한 단속 강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통문화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논의 중인 것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행자 신호 시간을 늘리거나 우회전 전용 신호를 더 확대하거나 아예 우회전 금지 시간대를 두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어요. 또 교차로 설계 자체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더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로요. 그럼 운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은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지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억울한 범칙금을 물지 않으려면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하거든요. 두 번째는 운전 습관을 점차 바꿔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보행자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법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운전한다면 더 좋겠죠. 자, 오늘 7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사람이 없어도 멈추세요.
둘째,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멈추세요.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세요. 넷째, 회전교차로에서는 깜빡이를 정확히 사용하세요.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없이 운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목적은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신경 쓰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운전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